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의 주제는 태극기 집회에 대하여입니다. 서울역에서 탄핵 소추의 부당함을 성토하기 위하여 시작했던 태극기 집회가 2년여의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가장 활성화가 되었던 2017년 초순경에는 대한문 일대를 가득 메우는 엄청난 인원이 집회에 참석을 했었지만 헌재 정변이 일어난 후에는 참석자가 현저하게 줄었다가 이제 다시금 왕성하게 회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태극기 집회의 모습은 다양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왜 우리는 태극기를 들고 그 추운 겨울에 대한문 앞에 모였었는가입니다. 엉터리 탄핵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잡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그 뜻을 잊어버린다면 태극기 집회는 그 의의를 상실한다 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 2년을 뒤돌아보면서 앞으로 맞이할 2년을 어찌 보내야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원 박사 주도로 촛불 난동으로 무너져가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자는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진실로 믿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할 때 비록 소수였지만 서울역에 모여서 거짓과의 싸움을 시작했던 아주 소중한 태극기 집회의 시초였습니다. 이것을 태극기 집회 일기라 하겠습니다. 촛불 세력들이 광란과 언론의 선동질로 흐트러졌던 정신을 조금씩 가다듬는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박사모들의 조직력이 더하여져서 탄기국 대한문 집회에 엄청난 보수파 국민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새로운 보수 우파의 아이콘이 김진태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탄핵은 기각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국개새끼들은 엉터리 찌라시를 근거로 탄핵 소추를 했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찌라시에 근거한 탄핵 소추를 인용하리라는 것은 아무도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태극기 집회 2기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마저 종북 좌파와 사이비 민주파리들에 의하여 썩어버린 나라라는 것을 몰랐던 보수 우파 국민들은 청천벽력 같은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후로 대한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태극기 세력들은 지리멸렬 흩어져 버렸습니다. 지난 수십 년 세월을 보수우파 정당이라 믿고 지지를 보내왔던 정당이 더 이상 보수우파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이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수우파의 뜻을 대변하는 정당을 설립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보수파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하는 새누리당이 창당이 됩니다. 태극기 집회 참여자들도 신새누리당파와 자한당파로 갈라져서 각각 태극기 집회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태극기 집회 3기라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양이 당선이 되면서 태극기 집회는 더더욱 쇠락해 버렸습니다. 기대했던 홍준표는 역대 최저 득표율을 보이면서 낙선을 해놓고도 뻔뻔하게 그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출당 조치를 했고, 사실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한 것도 아니었고, 또한 새누리당 지도부조차 홍준표 밀어주기 운동을 했었기에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였던 조원진은 선거운동 내내 사기 탄핵을 알리면서 전국을 누볐으니 자신의 소임은 다한 것인데 그의 득표율이 현저하게 낮았다고 비난을 하면서 아직도 대한애국당을 0.1% 정당이라 비웃는
자칭 보수파 자한당 지지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아무튼 태극기 집회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지리멸렬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금 시작해보고자 결성한 것이 대한애국당이며 지금까지 2년 이상 100회 이상 매주 토요일 태극기 집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또한 여러 단체에서 각각의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이것을 태극기 집회 4기라 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대한애국당의 전유물인가 라면서 대한애국당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태극기 집회는 대한애국당의 전유물이 아니며 그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회복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하여 태극기 집회를 여는 것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런데 태극기를 들면 대한애국당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태극기를 들지 말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 그런 정당을 보수파 정당이라면서 계속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 제정신인가 묻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태극기 집회를 할 수 있었다면 대한애국당이 창당이 될 수 있었을까요? 대한애국당은 자한당이 도저히 역사에 씻을 수 없는 폐륜을 저질러 놓고서도 반성도 하지 않고 탄찬 국회새끼들과 탄반 보신주의 국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기에 보수파 국민들이 합심하여서 만들어낸 정당이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가 애국당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집회의 전유물이라 해야 맞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한당이 보수파 정당답게 탄찬 쓰레기들을 몰아내고 정상적인 정당의 역할을 한다면 대한애국당이 별도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인데 쓰레기들을 부여잡고 앉아서 진정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진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을 도외시하는 자한당의 만행은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를 바로잡고자 일어난 국민운동이며 탄핵 무효는 뒤집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가장 근본적인 첫걸음입니다. 탄핵은 지나간 일이니 그냥 덮고 가자 하는 이들은 탄찬 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하는 정치 몰입애들의 개수작일 뿐 탄핵을 인정하고서는 결코 중도 국민들의 표를 얻을 수 없습니다. 문재양이가 삽질을 하고 있으니 다음에는 자한당의 차례라 망상하고 있는 이들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문재양이가 노무현처럼 완전히 지지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도 자한당이 지금처럼 탄찬과 탄반이 5월 동주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다면 아마도 안철수 같은 부류의 회색 분자가 나타나서 문재양 지지자들을 끌어들일 것이고 자한당 후보는 그저 집토끼, 자한당을 꿰어차고 앉아있는 쓰레기들이 무슨 짓을 하던 자한당을 찍는 홍준표가 얻었던 고작 20% 정도 이상의 득표를 얻을 확률은 거의 없다 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는 시민단체에 넘겨주고 대한애국당은 정당의 역할을 하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이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기 때문에 태극기 집회가 통합이 되지 못하고 여러 곳으로 나누어서 열리고 있으니 정당색을 배제하고 그저 태극기 집회로 뭉치자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당이 무엇인지 알고도 진지하게 개소리를 짓거려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당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헛소리를 떠벌리고 있는 것일까요? 뜻이 맞는 이들이 하나둘 모여서 그 숫자가 늘어나면 시민단체를 조직을 하고 그 시민단체가 더 커져서 정치 결사체로 발전하면 정당이 되는 것입니다. 탄핵 무효라는 뜻이 맞는 이들이 모여서 태극기 집회를 열었고 그 태극기 집회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없었기에 더 큰 세력들을 규합하여서
보다 더 조직적인 태극기 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대한애국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의 역할이 탄핵무효 태극기 운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태극기 세력 중 상당수가 자한당을 지지하면서 대한애국당을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고 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그 추운 겨울에 대한문을 가득 채웠던 이들이 탄핵 무효는 그냥 잊어버리고 자한당이나 지키자고 나선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한당을 지키는 것이, 아니 자한당의 탄찬 배신자 인간 쓰레기들이 금배지를 지키는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인지 그들의 논리적 비약은 정말로 좌좀들 저리 가라 하겠습니다. 자한당 지지자들이 얄팍한 논리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찾아오기 위하여 자한당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한당이나 그놈인 나라 말아먹는데 한 통속이 되어서 짝짝꿍한 것들인데 민주당 놈들보다는 그래도 자한당 놈들이 덜 나쁘니 지지하자는 개소리는 문재인 치하의 대한민국이 김정은 정권의 대한민국보다는 덜 나쁘니 그냥 참고 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며, 그런 이유로 자한당 국회년 놈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도 제대로 뻥끗하지 않고 꼬리를 흔들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해방 후 70여 년간을 종북 좌파들의 선전선동으로 대한민국은 심한 좌경화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수 우파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난 2년 태극기를 들었는데 무엇이 바뀌었는가? 라면서 태극기 집회를 폄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면 2년 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외면하던 시민들이 지금은 행진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손을 흔들어 지지의 의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좌파들의 쇠뇌된 국민들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루아침에 뚝딱 될 것이라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1945년 8월 초까지도 대일본 제국은 영원하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을 비웃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 3월에도 그깟 태극기 집회를 하면 무엇하냐면서 대한애국당을 비웃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세력 중 누가 최후에 웃을 수 있을까요? 탄핵 결정이 있기 전까지 탄핵 기각이 거의 확실시 되던 때에는 태극기 집회를 참석한 이들은 탄핵 무효라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에서였다는 것을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길 것이 확실한 것이었기에 잃을 것이 없고 얻는 것이 많다는 얄팍한 이 속에 참여한 듯한 인사들이 있습니다. 탄핵 결정 전까지는 제일 앞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즐기다가 헌재 정변이 일어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뒤돌아선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문 일대를 가득 메웠던 이들 중에서도 실망하고 낙담하고 혹은 자신에게 피해가 있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태극기를 버리고 떠나간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애쓰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딱히 언제 그들이 목표가 이루어질지, 진정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지 못하면서 탄핵 무효 쟁취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 믿기에 소수라 외면당하고 비웃음에 손가락질 받더라도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진정한 애국자들이라 하겠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젠가는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고 다시 한번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조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대한민국이 곧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두로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말아먹었던 배경을 본다면 좌파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야당이 없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선거에서 마두로가 다시 선출되었습니다. 정확한 물증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부정선거다 뭐다 말들이 많이 있는데 멀쩡한 수권 야당이 있었다면 아마도 국민들은 그 야당의 대표에게 전폭적 지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당마저 병신짓을 하고 있었기에 황당하게도 마두로가 정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야당이, 그것도 보수파를 표방하는 야당이 정부 여당의 좌경화를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한당도 보다 더 좌클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보수 국회들로 가득 차 있는 꼴이 딱 베네수엘라의 야당이라 하겠습니다. 좌클릭을 해대고 있는 자한당을 깨부수지 못하는 한 대한민국의 좌경화는 막을 수 없으며 결국 베네수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파 애국 국민 여러분, 제발 자한당이라는 망령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평범한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대한애국당의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이 선전을 한다면 자한당 내에서 탄찬 쓰레기들을 몰아내고 자한당을 우클릭시켜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태극기 집회에 대하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